안녕하세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12번째 시간 아두이노 텍트 스위치 코드 살펴보기입니다. 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순서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채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은 이제 바운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터링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디바운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트 스위치 혹은 텍타일 스위치에 관련된 와이어링이 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 다이어그램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텍타일 스위치의 코드 구조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텍타일 스위치 코드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코드의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채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채터링 혹은 바운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전기 장치를 사용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위치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텍트 스위치가 되는데요. 혹은 텍타일 스위치라고도 부르는 이 텍트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눌렀을 때는 보통 전기가 들어오고 누르지 않은 오픈된 상태일 때는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누르는 이 순간에 보시면은 이 누르는 순간, 이 순간에 굉장히 미세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전기적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적 진동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누르면 LED가 딱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 LED가 들어오고 또 한번 눌렀을 때 LED가 이렇게 꺼지는 그런 뭔가 전기적인 장치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채터링 혹은 바운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내가 한번 눌렀을 때는 꺼지고 한번 눌러면 다시 켜지고 이렇게 토글이 돼야 되는데 그 토글이 되지 않고 깜빡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번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위치를 사용할 때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터링을 방지하는 방법 혹은 디바운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채터링 방지를 위해서 디바운싱을 하는 과정에는 보시면은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보시면은 이렇게 디바운싱 회로를 구성하여 방지를 한다. 그 중에서 이게 R,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슈미트 트리거가 이거죠. 이걸 활용해서 회로적으로 디바운싱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채터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법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법 보시면은 이제 아두이노 상에서 인터럽트를 구성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타이머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이 인터럽트나 타이머 둘 다 타이머를 활용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 타이머라는 게 이코어 타이머 같은 그런 타이머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을 처음에 시작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끝의 시간을 재서 적절한 시간의 길이 약 50ms 이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럽트 방식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코드를 구성화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어태치 인터럽트라고 해서 인터럽트 핀에다가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해서 ISR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콜백 펑션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링은 이 인터럽트의 방식. 그러니까 폴링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폴링이라고 하죠.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라이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로우, 여기는 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태치 인터럽트를 하나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발생 시 작동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둘 다 써봤습니다. 둘 다 써봤는데 보니까 이 인터럽트보다는 이거를 구성하시는 게 결국엔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되는 코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코드 안에 그러니까 이 내용도 결국엔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파란색으로 배경이 칠해져 있는 코드는 설명을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재서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진동은 무시하고 적절한 시간 길이 약 50ms 라고 했을 때 그 시간 길이만큼 확인해서 이게 이제 로우로 떨어지든지 하이 상태로 가든지 그 상황에 맞게 동작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한 번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과 더불어서 뒤에서 차근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쭉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핀을 구성하시고 뭐 3번 핀에다가 넣고선 토글링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겠다 할 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 하셔서 아두이노로 실행하시면 작동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타이핑해서 그렇게 작동을 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를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본문에 있는 코드를 같이 실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쪽을 좀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인터럽트는 만약에 그냥 사용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간편한 어떻게 보면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태치 인터럽트의 첫 매개변수는 인터럽트 번호라고 돼 있죠. 인터럽트 번호라고 돼 있는데 그 인터럽트 번호는 결국에는 인터럽트 핀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럽트 핀을 뭘 쓸 거냐? 그때 여기다가 이제 핀 번호를 적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태치 인터럽트의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는 것을 아두이노 다큐멘트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링크는 여기 보이시는 콜백 펑션,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럽트 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인터럽트를 안 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우노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이 미리 프리 디파인 돼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밖에 인터럽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버튼으로 사용한 핀이 3번과 5번이에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일단 인터럽트를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럽트가 아니라 타이머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디바운싱을 구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텍타일 스위치 와이어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텍타일 스위치 와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3번과 5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VCC 쪽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VCC 쪽과 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제가 사용하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미메이커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미메이커 보드에서 같이 제공되는 텍트 스위치예요. 그래서 그 텍트 스위치 뒤쪽에 보시면은 아웃이라고 포트가 있습니다. 그 아웃 포트가 바로 이제 시그널이 가는 그 시그널 포트예요. 그래서 그 포트를 활용해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포트가 바로 여기 노란색 포트 또는 연두색 포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CHB 같은 경우에는 3번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B, 인풋 버튼 같은 경우에는 5번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어링을 구성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전체 시스템 연결도예요. 그래서 텍트 스위치가 여기 두 개 있죠. 텍트 스위치가 두 개 있고 여기는 PMS 7003 그리고 OLED 그 다음에 레벨 쉬프트 로직 레벨 쉬프트하고 여기는
USB TTL 모듈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VCC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점퍼에다 같이 연결했고요. 이제 VCC 쪽 연결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은 이 위쪽에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 텍타일 스위치 두 개에 대한 와이어링, 전원 소스단을 연결하는 와이어링 다 끝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 선과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은 이렇게 3번과 5번으로 가도록 와이어링을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텍트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총 3가지 핀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에 쪽에 보시면은 아웃, 그라운드, VCC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아웃과 그라운드, VCC 3개의 선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CC는 빨간색, 그리고 그라운드는 갈색, 그리고 아웃이라고 써있는 이 시그널 선은 주황색으로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CC 쪽에 해당하는 빨간색 선은 여기 보이시는 VCC 쪽 점퍼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그널 선은 먼저 3번에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번에 연결할 텍트 스위치죠. 5번에 연결 텍트 스위치. 역시 VCC는 이번에는 VCC가 보라색입니다. VCC 보라색,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흰색, 그 다음에 시그널에 해당하는 아웃은 파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역시 보라색은 VCC니까 빨간색들과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흰색은 그라운드죠. 흰색은 그라운드니까 여기다가 연결해 주고요. 시그널에 해당하는 파란색 선은 5번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전원을 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하면은 이렇게 OLED가 켜지죠. 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페이지가 전환이 돼야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값을 인풋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버튼이 이제 3번이죠. 3번이 이제 페이지 전환, 체인지 버튼이었고요. 체인지 B요. CHB였죠. 그리고 얘가 인풋 B, 인풋 B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페이지가 바뀌죠. 현재는 스테이터스가 오토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풋을 눌러서 매뉴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페이지를 전환해 준 다음에 팬 스피드 쪽에서 이거를 눌러서 팬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팬의 속도를 조절해서 바꿔주시면은 팬을 매뉴얼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오토 모드로 다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시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미세먼지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텍타일 스위치 코드 구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이게 아두이노 상에 어떤 코드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코드의 프로세스라든지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를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 봤는데요. 우선 이건 이제 루프문 안에 있는 구조예요. 루프문 안에. 자, 루프문 안에 첫 번째로 지역 변수 초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코드를 가지고선 지역 변수를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트 스위치 트리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텍트 스위치를 눌렀다 라고 했을 때 작동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텍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작동되는 코드. 그리고 텍트 스위치가 눌렀을 때 그때의 그 전의 상태와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처음 눌러진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눌려진 거냐. 그러니까 채터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발생할 때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상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상태냐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진동하는 두 번째 상태냐,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죠. 이걸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텍트 스위치의 첫 입력을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버튼 입력 시간을 보게 돼요. 버튼 입력 시간. 첫 번째 입력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false고 여기서 이제 high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리딩 이제 high 값으로 바뀌게 되고 last 버튼 state는 초기 값이 이제 false입니다. 그래서 high와 그러니까
true와 false 값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시간을 재게 되고 두 번째로는 플래그 값이 true가 돼요.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무조건 실행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실행하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딜레이가 예를 들어서 100ms다라고 했을 때 100ms 이상마다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실행이 되면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여기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첫 번째 입력만 유효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if문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그가 true니까 여기는 참이고, 그다음 리딩도 지금 누른 상태니까 참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페이지 컨트롤하는 그런 펑션이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페이지 컨트롤하는 펑션이 실행되고 그 이후에 플래그 값에 이제 false를 집어넣으면은 또 돌아서 들어왔을 때 얘는 x가 되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자, 그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버튼 상태는 리딩에 있는 값을 last 버튼 state로 집어넣어 주면서 다음에 돌았을 때 여기가 이제 같은 상태인 거, 그러니까 눌려진 상태면 눌려진 상태에 있는 그게 또 지금 여기 입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게 되고, 여기가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실행이 안 되고 또 마지막 값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눌러졌을 때는 한 번만 실행되도록, 눌러졌을 때는 한 번만 실행되도록 그런 소스 코드의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코드와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코드 1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코드 2. 이게 이제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하나의 이제 분기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코드 7까지 분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분기별로 각각의 베리어블마다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지를 이제 좀 보시면서 한번 플로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리딩이라는 값이 있죠. 리딩. 이 리딩에 보시면은 처음에 얘가 실행이 되면서 false 값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전역 변수로 처음에 실행이 될 때 그때 갖게 되는 값이에요. 위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last 버튼 스테이트 있고요. 플래그 값 있고, 그 다음에 last debounce time, 그 다음에 debounce delay,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전역 변수의 전역 변수 초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코드 2로 넘어오겠죠. 지금 여기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예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코드가 실행됐을 때 그 상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실행이 안 되겠죠. 코드 2. 물론 코드 3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코드 4에 와서 실행이 될까요? last 버튼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leading, 이 두 개가 전부 다 false죠. 그러니까 얘도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는 25ms 이상일 때마다 계속 실행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실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역시 이 변수 값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코드 6번을 보시면은 역시 6번도 실행이 안 되겠죠. 얘도 false고 얘도 false니까, 그쵸? 얘도 false고 얘도 false니까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 상태를 리딩의 값에 저장을 한다 라고 돼 있죠. 라스트 버튼 스테이트에다가 리딩 값을 저장을 해주면은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이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을 돌 때 제가 그때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이제 CHB 버튼, 그러니까 페이지를 전환하는 버튼이 되겠죠. 핀 3번입니다. 핀 3번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false와 0으로 시작했죠. 근데 코드 2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게 하이 값이 되죠. 그러면서 if문이 실행이 돼요. 이렇게 if문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리딩은 true가 되고 셀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코드 3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 4가 실행이 됩니다. 코드 4가. 자, 코드 4가 왜 실행되냐면은 리딩은 true고 라스트 버튼 스테이트는 false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last debounce time에 밀리 값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밀리 값이 들어가고 0에서 밀리 값으로 전환이 되고, 동시에 flag는 true에서 false에서 true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코드 5번 있죠. 코드 5번은 무조건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은 여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변수의 값을 갖고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6번이 실행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코드 6번이 실행되면서 실제로 이제 페이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펑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플래그가 뭐죠? true죠. 현재 플래그 true고, 여기 현재 플래그 true고, 그 다음에 리딩도 true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컨트롤 셀이라는 펑션이 실행되게 됐어요. 페이지 컨트롤 셀, 페이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셀이라는 인자값을 받는 펑션이 실행되는데, 이 펑션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럼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이제 7번 코드로 가시면은 이제 이 리딩이란 값이 라스트 버튼 스테이트로 넘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눌러져 있으니까 true 또는 high 상태니까 얘도 true 또는 high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코드 1로 갑니다. 왜냐면 누르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르고 있는데 계속 상태가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 눌렀을 때에 한 번만 입력되는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는 초기화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true에서 false로 가고 셀이 1에서 0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코드 2, 이거 보시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다시 이것도 이제 true로 가고 false 0이 1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실행이 안 돼요. 4번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보시면은 last button state가 true죠. 리딩도 true입니다.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debounce time 같은 경우에는 last debounce time 같은 경우에는 밀리세크가 아까 전에 입력됐을 때 그 값에다가 사이클 돌았을 때 그 알파 값이 더해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알파 값이 더해진 상태가 되고 여기는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역시 여기서 코드 5번이 또 실행이 될 거예요. 코드 5번이 실행이 되고, 물론 여기 기준으로 이제 넘어간 숫자를 숫자 값이 이제 디바운스 딜레이보다 이상일 때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래서 실행이 되면은 플래그와 리딩 이걸 또 체크를 해줄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또 실행이 되면은 화면이 또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플래그는 보시면은 현재 false죠. 왜냐면 여기 나오면서 false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나오면서 false가 됐죠. false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false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false예요. 그리고 리딩은 현재 true죠. 근데 여기도 1이어야 되고 여기도 1이어야지만 이게 이 if문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if문이 현재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true 상태가 여기 또 다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누르고 있어도 이제 더 이상 페이지 컨트롤 펑션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실행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손을 뗐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초기화가 진행되죠. 이렇게. 그리고 누르지 않았으니까 여기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근데 4번은 실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false죠. 여긴 true죠. 그러니까 last debounce time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기존의 플러스 2알파가 사라지고 이제 밀리가 다시 새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서 동시에 플래그는 tru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밀리스 빼기 디바운스 타임이 됐을 때 이게 한 25ms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또 실행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번에 true지만 얘가 뭐죠? false죠. 그러니까 실행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떼고 있을 때 처음에 손을 떼는 순간에 얘가 실행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리딩의 값은 이제 false가 되겠죠. 여기서 리딩의 값은 true가 기존의 false로 이제 바뀌면서 네 번째 사이클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텍타일 스위치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리고 디바운싱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단순하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아두이노 프로젝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면은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